여러분들 왜 미국 이민을 오시려고 하시나요? 물론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다 알죠. 미국이 엔지니어의 천국이라는 것을. 정말 좋은 이유예요. 엔지니어들이 살기에 정말 좋은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제가 미준모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고 그리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을 봤는데 미국 이민을 오시는 이유들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자녀 교육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이유였던 분들도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미세먼지 이슈가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막 중국에서 미세먼지 온다고 해서 정말 숨을 못 쉬겠다. 막 그래서 미국 이민을 와야겠다.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대답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국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데 지하철 막 우글우글하고 거리를 나가도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북적대는 게 싫어서 나는 미국에 가고 싶다. 난 조용한 것이 좋다. 그런 분도 많고 어떤 분들은 한국 기업 문화가 너무 싫다. 너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을 결심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는 이유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예 그냥 좀 사회적인 이슈로 미국 이민을 결정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어느 당 할 것 없이 다 마음에 안 든다. 서로 싸우고 맨날 하는 꼬라지가 꼴 보기 싫다. 그래서 오시려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녀 갈등 문제가 좀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미국 이민을 오고자 하시는 분들도 봤고 그리고 요즘 제가 좀 듣는 얘기는 뭐냐면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언젠간 조만간 망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도망가겠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이민을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미국에 오셔가지고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어떤 아는 분은 나는 개인주의 성격이라 한국보다는 미국의 삶이 더 잘 맞는다. 그래서 나는 미국 생활에 자신 있다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 분들도 결국 여기민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이것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원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적인 도피로 이민을 온 경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한국 회사 생활에 불만을 느껴서 이민을 온 경우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공정하지 않은 평가로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진짜 잘했는데 회사에서 날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느끼신 거죠. 그리고 직장 상사는 이유 없이 날 계속 괴롭히는 것 같고 동기들 중에 계속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부서 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래서 내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 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회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이분들은 NIW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이 미국 회사 생활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이민 1세대인 우리는 이 문화와 언어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내 실력을 100%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정말 날아다니는 엔지니어였는데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실력이 100인데 뭐 50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문화와 언어 장벽이 있다 보면은 첫 번째로는 좋은 회사를 가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회사를 가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줍은 한국 문화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왕따처럼 지내게 될 확률이 높아요. 막 스몰톡을 회피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다 같이 앉아서 점심 먹는데 1시간 동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주제로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말을 하고 싶어도 이게 말을 할 타이밍도 못 잡겠고 정말 스몰톡이 막 싫어지는 그런 지경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회사는 여차하면 잘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 생활도 만만치 않아요. 한국에서 뛰어났던 인재는 미국 회사에서 잘할 수도 있고 혹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언어나 문화적인 장벽 때문에. 근데
확실한 것 하나는 한국 회사에서도 그저 그랬던 사람은 미국 회사에서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회사 생활에 불만을 갖고 미국으로 도피한 경우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역이민을 결과를 초래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민을 오시는 이유가 어떤 도피로 온다? 특히 직업적인 도피로 온다? 이런 경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온실 속에 화초로 지내다 오신 분들. 여러분들 그 해외나 이런 데 정착하신 분들 딱 보면은 굉장히 잡초 같은 억센 생활력을 가졌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떨 때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쟤 너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되게 억세게 되게 작은 거에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어떤 조그만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걸 막 강하게 표출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착하신 분들은.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미국에서는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국처럼 어떤 서비스가 이렇게 굉장히 좋다거나 친절하다거나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싱글하우스에 사시는 경우에는 집 수리, 관리 이런 것들 다 내 스스로 해야 돼요. 가구 조립 이런 것도 내가 해야 되고, 이걸 내가 하기 싫으면 물론 돈 주고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비싸요. 뭐 사람 한 명 부르는데 몇백 불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집 수리도 내가 해야 되고 관리도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집들이 다 목조 주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친화적이고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벌레들도 엄청 많아요. 이 벌레가 나타나는데 이거 누가 잡아요? 결국은 누군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으면은 뭐 모르겠어요. 일단 잘 나오지도 않지, 한국에서는 벌레가. 근데 여기서는 잡아야 돼요. 바퀴벌레 막 큰 거 나와도 내가 잡아야 됩니다. 스스로 해야 돼요, 내 스스로. 그리고 관공서나 학교, 은행, 공공기관 이런 데 가면은 한국은 굉장히 뭔가 친절하잖아요. 뭐 이거 가져오셔야 되고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는 친절하지도 않고 그렇게 일일이 챙겨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웹사이트나 아니면 이런 데서 철저하게 준비를 내가 스스로 다 해서 가야만이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거기 있는 직원이 내가 준비해 간 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내가 그 직원에게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꼼꼼하게 챙겨가지 않으면은 그 직원이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 처리를 안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나 이런데 몇 시간씩 기다려 보면은 그렇게 재방문하고 싶은 생각 안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스스로 해야 돼요. 한국에서 뭐 부모님 밑에서 이제 계속 자라다가 오신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좀 친절한 한국 특유의 그런 편안한 그런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게 적응이 안 되셔서 굉장히 힘들어하신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생활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뭐 집 월세도 그렇고 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아끼기 위해서 7억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 사례들 중에 정착을 잘 하신 분들은 자취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게 혼자 하숙 생활하고 혼자 뭐 고시원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생활력을 키워오신 분들이 좀 정착을 잘 하시더라 라는 그런 것들을 좀 관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런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민을 온 경우거든요.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를 뜻해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미국 가는 것을 희망한다면 문제 일어날 일이 없어요. 물론 부모님이 너희들 언제 오냐 뭐 이렇게 이런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미국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한 명이라도 미국 가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미국에 데려왔다. 이것이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거든요. 미국은 가족 중심적인 사회예요. 만약에
내 배우자나 자녀가 미국을 오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예를 몇 개 들었는데 한국에서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미국에 왔어요. 와이프가. 근데 와서 아이들 픽업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들 픽업을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엄마나 아빠 둘 중에 누군가 해야 돼요. 근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일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럼 아내가 픽업을 해야겠죠. 근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나는 밥하고 빨래하고 애들 픽업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멋지게 회사 다니고 어떤 그런 커리어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나는 미국에 오기 싫었는데 당신 때문에 여기 됐다. 이렇게 해서 가정불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자녀 문제인데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사교적인 딸인데 미국에 와서 말도 통하지 않아서 완전히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매일 울어요. 이런 것을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를 보고 있다. 마음이 찢어지죠. 그리고 정말 그게 잘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춘기가 왔을 때 정말 큰 방황한다거나 이런 문제로 이어진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온 것이 그들이 동의한 것이었다면 어떻게든 이겨내겠죠. 강제로 온 경우에는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이런 얘기 계속 듣게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보다 가정이 깨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 이민 오실 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민을 결정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에요. 내가 한국에서 팀장이었다. 한국에서 좋은 회사 어떤 승승장구했던 직원이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미국에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도 미국에서 버텨낼 계획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플랜 B도 여러분께서 갖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저는 취직이 될 거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취직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맥도날드 알바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잡 구하는 기간을 더 연장시켜야겠다. 이런 플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최악의 상황도 대비할, 그리고 내가 그 최악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강한 멘탈도 가지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있으신 분이라면 구성원 모두가 이민을 찬성하게끔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 정말 가기 싫은데 그냥 따라갈게, 이런 수준으로는 부족해요. 이런 수준은 부족하고 여러분께서 미국에 오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걸 이겨내고 이민을 가야 한다. 모든 가족이 다 찬성했을 때야만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왜 사람들이 이민을 실패했는가, 이 이유를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꼭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